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영하 15도. 되게 추워요 오늘. 추워요? 네. 저녁부터 더 추워진다고 그래가지고요. 아, 진짜 정말 꽁꽁 얼어붙은 일주일이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진짜 건강 관리 그리고 또 뭐라 해야 됩니까?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체력 관리. 자동차 타이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도 저희가 구축 아파트라 눈이 아주 쌓여가지고 네. 녹이고 나오느라가 아이고. 아주 시간이 하세월이었습니다. 어떻게 새벽에. 관리를 이제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내복 돼. 꼭 입으시고. 내복 꼭 네, 입으시고 춥습니다. 자 내복을 위해서 저희가 광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 잘 입어주셨는데요. 자 폴로 니트 스웨터를 이럴 때 추울 때는 스웨터 입어줘야 됩니다. 완전 아주 예, 찰떡이죠. 딱 맞습니다. 예. 자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코튼 혼방 소재 폴로 랄프 로렌 니트입니다. 이거 어렸을 때 엄마 나도 하나 사줘. 아, 예,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이거 안 사주네. 꿈의 의류였죠. 꿈의 의류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신 변호사님이 드디어. 입으셨습니다. 예. 자 입는 순간 느껴지는 편안함과 클래식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포멀 룩 스타일로 데일리 룩, 출근 룩 전부 해결이 되는 니트입니다. 자 남성 니트 색상은 블랙 그레이, 네이비, 스카이 블루이고요. 여성 니트 색상은 블랙 핑크, 블랙 핑크, 예, 블랙 핑크, 네이비, 화이트, 스카이 블루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남녀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이즈는 홈페이지 안에 있는 사이즈표를 꼭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행 수입 정품입니다. 혹시 이거 뭐 가짜 아니야? 아니에요. 병행 수입 정품이고요. 명품 감정 전문가가 엄격하게 검수한 100% 정품 인증 제품입니다. 자 인터넷 최저가보다 훨씬 더 저렴한 핫딜가 69,000원. 와 진짜 싸다. 엄마 이거 하나 사주세요. 6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가 사랑하는 폴로를 이 가격에 만나시는 건 흔치 않습니다. 유튜브 전용 링크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 더보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폴로 스웨터를 69,000원에 사는 것은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살려고 봤더니 되게 고가하고 비싸요. 여전히 예, 비싸요. 비싸요. 여전히 비싸요. 어떻게? 아니 근데 입어봤는데 네. 너무 따뜻해서 지금 딱 어울리고 어. 요게 이제 팔이 기신 분이 있고 전 좀 팔이 짧은데 네. 이거 한번 접으면요 네. 더 세련돼요. 저당이 접어 입었잖아요. 너무 크게 웃었네. 아니 이렇게 더 접어 세련됐어. 입으면 여기가 약간 더 세련돼 보여요. 그러네. 하버드 그러네. 학생 같아. 네, 하버드 대학생 같아. 네. 하버드 미국은 한 번도 안 말고 가봤지만 하버드 말고 딴 대학 없어. 스탠포드로 가시죠. 스탠포드, 예일, 존스 서부 홉킨스, 쪽으로. 예일 이런 데로 가자. 하여튼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H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게 떨어졌어요. 한 군데.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옷이.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자,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모두 108만 원의 혜택을 전액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두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혜택만 챙기시면 되는데요. 자, 인터넷 비교원은 지난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누차 강조드립니다. 본사와 정식적으로 계약한 판매점이기 때문에 설치가 빠르고요. 동시에 빠르게 또 사은품도 수령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인 추천 시 최대 8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자, 취재 편의점 보시고 연락 주셨다 하면 비밀 혜택이 있대요. 어떤 건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경석 씨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 인터넷 비교원. 아무것도 안 보이네. 자, 지금 국회가 많이 정신이 없이 돌아갑니다. 로텐더홀에서는 장동혁 대표 단식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기재위는 지금 회의가 시작됐습니까? 10시 10분인데요. 회의가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은 보이콧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자, 이미자 의원 얼굴이 보입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 작가님들께서 속보 챙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취재해보니까 네. 민주당 기재위원들도 고민이 많아요. 이 정도면 자진 사퇴해 주는 게 맞는데 점점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혜훈 후보자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혹 해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본인은 자신만만해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이혜훈 후보자는 뭐 비망록도 이제 뭐 천하람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 절대 사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하나 예. 반박을 하면서 네. 이걸 돌파할 의지를 상당히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어서 오늘도 조선을 본가요? 이제 꽃놀이패다. 이게 네. 민주당의 꽃놀이패라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기조라면 이건 청문회를 당연히 해야죠. 그렇습니다. 처음엔 이틀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하루로 됐는데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거 김종혁 전 최고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 무슨 같이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거 민주당 도움 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좀 패착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자라면 이거 이 국면만 넘어서면 내 해명이 일방적으로 될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뭐 비목락이든 뭐든 현출될 수 왜냐면 녹취도 막 잔뜩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다 안 되면 이거는 임명까지 또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더 넓힌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의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래 보입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저 국민의힘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싫은 학생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자신이 있고 또 문제가 많다. 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네네. 그럼 국민 절대 다수의 여론을 가지고 장관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고 네. 야당에게는 찬스인데 굳이 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이거는 어떤 청개구리 심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너무 어렵게 바라보고 있는데 네. 대통령께서는 인사권을 행사하시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는 인사청문을 하는 거고 또 네.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가지고 또 정무적인 판단으로 자진 사퇴를 하든 지명 처리를 하든 임명을 하든 이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 청문회 자체를 안 하겠다 네. 이러니까 저는 뭐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라는 어떤 성서의 한 구절처럼 네. 전 정말 참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방금 들어온 이미자 기재위원장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오늘 재경위 전체 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의 개회 요구로 열기는 하는데 양당 간사가 청문회에는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 상정은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당 간사가 합의를 해야 그래야 청문회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못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보자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료 제출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료 제출이 성실하면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만 오늘 상당히 얘기를 하고 정회한 상태에서 자정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오늘 인사청문회는 못하는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 취재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렇게 으쌰으쌰 하다가 중간에 이제 정해 하고 나가고 이제 자정까지는 이제 회기가 열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정까지 있다가 무산 이렇게 내일 아침 이게 헤드라인이 걸리겠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국회법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상임위원장이 청문회를 개최 못한다고 해서 네. 아예 계속 이 상황이 이제 연속되는 건 아니고 네. 이 상임위원들의 어떤 과반 찬성으로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걸로 찾아봤는데 네. 한번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거 그러면 단독 청문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당은? 아니 자기들이 들어와야죠. 예. 이거 19일로 한 거는 그거는 여야 합의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여야 합의였던 예. 거예요. 지금 와서 안 하겠다는 건 이제 두 가지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거죠. 제 얼굴에 침 뱉기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5번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거 오늘도 한병도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조폭에서 탈퇴한 조직원 진짜 더 험하게 보복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비치는 부분은 지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거 우리 악재만 많은데 국민의힘 뭔가 이거는 호재인가 반사이익 정치하고 있으니까요. 네. 뭔가 이 국면을 길게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꼼수로 보이는데 여기서 잘라줘야죠. 이건 어쨌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저 오늘 청문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단독 청문회를 열면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단독 청문회라는 게 지금 좀 쉽진 않아 보이는 게 일단 위원장 자체가 사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게 좀 정치적인 논란만 하다가 그냥 시간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네. 이건 이미자 위원장이 상당히 저는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전 이런 것들은 진짜 좀 이제는 직무유기로 고발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일도 안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하지 않는다? 네. 아니 그 협의라는 게 합의가 아니잖아요. 예. 합의가 돼야지 양당 간사 이루어져야지만 열겠다가 아니라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협의를 안 하는 국민의힘을 나무래야지. 네. 어떻게 위원장이 저렇게 국민의힘 쪽에만 편에 서가지고 국회의 업무를 마비시킨다? 전 이건 정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쯤 되면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좀 고도의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보세요? 이해운 후보자가 지금 보수 통합 인사로 지명이 됐고 네. 상당히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이해운 후보자 그래도 해명을 듣고 결정해 보자 네. 이런 분도 있고 또 임명이 안 된다 사퇴해라라는 네. 분도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에 수준들이 상당히 좀 가벼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임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인사인 건 맞기 때문에 국민의힘 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냥 오히려 깽판을 치고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또 임명하실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오히려 임명을 하게 만든 다음에 또 공세를 하려고 하는 이런 고도의 좀 노림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하. 이런 의심까지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이 수를 우리가 읽었으면은 저는 조금 더 이 국회의 이런 좀 직무유기적 행태에 대해서 더 크게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해운 후보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네. 한번 좀 접근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어쨌든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통합 차원에서 이해운 후보자를 대통령이 이제 지명은 하셨지만 이 지금까지 터져나온 의혹을 종합해 보면 이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더군다나 예산처 장관에 앉기에는 너무 그 뭐 아들의 아파트 문제라든가 병역 문제라든가 또 특히 이제 최동욱 검사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뭐 이런 비망로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 특히 막말 문제도 있고. 막말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사실 이 내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한 건가 뭐 그냥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사과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기회주의자 행태 아니야?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어떻게 당내에선 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가 이제 아마 여러 의원들이 각각의 입장이 있는 부분이 좀 분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 이제 지도부랑 당의 이제 정리된 입장은 대통령실과 일치한다고 느꼈습니다. 당과 대통령실은 일치한다. 일단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그냥 민주당 쪽에서 성장해 오신 분이면은 예. 이 정도 파고에 대해서는 더 버티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좀 다른 면이 보수에서 어떻게 보면 영입 네. 모셔온 분인 성격이 있죠. 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이 청문회 과정조차 가지 못하고 네. 그 전에 낙마하거나 철회를 하거나 예. 이런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지금 보수의 인사들 뭐 최구식 전 의원도 그렇고 뭐 입당하고 이러고 네,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뭐랄까요 이제 영입하고 모셔온 인재에 대해서는 그래도 소중히 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신호를 드릴 필요도 있고 또 큰 틀에서는 어쨌든 당사자가 다 해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는 일단 하고 있으니까 청문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그건 또 다른 층의 문제인 거고요. 청문회 과정까지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과정에 대한 그 좀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의 판단은 그 통합 인사 시스템을 좀 가져가고 싶다. 그러니까 한 편만 쓰지 않고 좀 완전히 반대편에 있지만 이제 함께 논의하면서 정반합의 논리로 좀 새로운 정책 대안을 내는 이런 정치를 좀 하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보수 쪽에 또 이제 이른바 이제 입당 러시가 있는 가운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서 확인이 되고
예를 들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걸 보고 뭐 지명 철회라든가 뭐 이런 방식의 네. 질서 있는 과정 관리 예, 이거에 예, 굉장히 방점을 그런 두고 것 있는 것 같습니다. 같다. 예.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정치 행위인 걸로 네. 해석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아까 제가 국민의힘이 고도의 노림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그 청문회도 열지도 않고 저런 식의 잔머리나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자꾸 이렇게 일을 무산시킨다? 전 네. 거기에 휘말려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절차도 한번 쭉 지켜보고요. 그때 가서 대통령께서 이해운 후보자를 처음에 지명했을 때 그 여러 가지 보관과 구상들이 네. 있으셨을 텐데 그걸 가지고서 또 컨트롤이 가능하다 하면 임명하는 것도 열어놓고 고민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네. 하신다면은 저는 뭐 지명 철회까지도 좀 열어놓고 한번 상황을 좀 오히려 더 여유 있게 네. 좀 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게 저는 국민의힘의 의도는 이걸 장기화해가지고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겠다라는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가 끝나면 네. 여유 있게 대처는 하되 너무 길게 끌 필요는 없다. 없다. 전 이 문제는 빠르게 조기에 정리하고 예.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저는 훨씬 더 국민의힘의 노림수에 더 예. 넘어가지 않는 거 아니냐. 근데 예. 국민의힘은 지금 정상적인 저 의정 활동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로텐더울에서 오늘로 이제 단식 5일차인데 뭐 꽃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봤어요. 쓰러지지 않겠다. 장미와 나는 장미와 나는 뭐 이렇게 비교를 하고 했던데 지금 하고 있는 몽리죠 사실상.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로 나아가자라는 게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저는 이게 일종의 직업윤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각자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저렇게 텐트 쳐놓고 농성을 하면서 뭐 이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어떤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특검 민주당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네. 저도 순간 헷갈렸던 거예요. 어머 특검을 민주당이 하지 말자 그랬었나? 그랬는데 예. 통일교 특검 하자 그랬어요. 예. 저희가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아 그럼 우리 받겠다. 근데 예. 통일교만 하지 말고 이왕 특검 하는 거 효율적이어야 되잖아요. 신천지도 같이 하자. 그렇죠. 근데 통일교 특검 이러면서 단식까지 하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한다고 예. 그랬는데 단식은 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전에도 비슷한 거 있었어요. 박수영 의원이라고 그 탄핵 과정 국면에서 네. 헌법에 따라서 임명을 하는 게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이 헌법의 의무인데 네. 임명하지 말라는 단식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장도혁 대표도 굉장히 엉뚱하고 해괴한 단식을 지금 하고 있다. 물론 제가 뭐 밥을 굶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제가 뭐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분은 네. 공인이고 그래도 야당의 대표기 때문에 저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할 때는 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해괴한 단식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어제 듭니다. 한동훈 대표 사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아니 이게 못 벗어나는구나 본인의 네. 습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사과를 전면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니 뭐니 단계 같은 게 다 그렇게 법률적으로 의율될 수 있으니까 네. 아 내가 잘못했다 이 말을 못 하는구나. 아 네. 정치인이 아니구나. 법률가구나. 네. 그러면 국민들이 평가할 거다. 법률가로서의 한동훈에 네. 대해서 그게 어떻게 정치인으로서 선택받습니까? 네. 내려놓을 거 내려놓아야 되는데 아 정말 참 이런 인물도 참 근래에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치도 전문가가 하는 거다. 정치권에서 구르고 어쨌든 훈련받고 이런 사람이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반정치에 서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네, 네. 세비 안 받겠다, 국회의원 수 줄이겠다. 이건 반정치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총선 그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지 않은 게 마치 되게 좋은 선택인 거. 어떻게 정치인이 선거에 안 나가는 게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 반정치에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스텝도 꼬이고 법률가의 그 태를 못 벗으니까 본인 앞날도 맞고 네. 이제 앞날은 끝났다. 없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끝났다. 한동훈 정치는 끝났다. 세게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사실 한동훈의 반정치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를 파괴하는 면에서도 반정치지만 네. 언론과 검찰 권력을 이용하는 것도 반정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정치의 상징 같은 그런 인물로 저는 보는데 한동훈은 끝났죠. 이미 진작에 끝났는데 지금도 좀 연명하면서 이렇게 정치판을 저는 오염시키고 있는 네. 그런 주범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과가 아닌 게요. 지금 뭐 언론에서는 또 이걸 가지고 한동훈 사과라고 또 포장해주고 또 띄워주고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민주당의 거센 탄핵 역공 때문에 내가 계몽령 계엄을 했고 국민들께 걱정 끼쳐서 송구하다. 네. 그 사과입니까 그러면? 사과 아니죠. 그건 장동혁의 사과보다도 훨씬 사과가 아니라 개사과잖아요. 개사과. 국민들을 약 올리는 예, 사과 아닙니까? 그렇죠. 한동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여기 보면은 단계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고 오히려 조작이자 정치 보복. 그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 조작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본인이 책임을 느끼지 않는데 예. 그건 조작된 거고 보복 감사고 예. 국민들에게 걱정만 끼쳐가지고 송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걸 사과로 읽어주는지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정말 언론과 검찰과 유착된 정치인을 지금도 띄우고 있는 그 세탁기 세탁쇼의 저는 단면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한동훈 대표 뭡니까 네. 입장 그 사과 입장이 올라오자마자 박정훈 의원 있잖아요. 친한 게 송파갑에 예, 송파갑에 박정훈 의원이 진심을 담은 사과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예, 당무감사와 윤리위 징계 과정에 상상하기도 힘든 불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용기를 내주신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결단이 당을 정상화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완전 용비어천가 지금 부르고 앉아 있는 거고 예. 제가 볼 때는 사과라는 거는 피해자들이 이제 예. 그만해라 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정성을 담고 네. 자꾸 사족 달지 말고 본인의 진정성을 가지고서 평가받는 그 평가의 주체도 내가 사과하면서 내가 진심이야라고 우겨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개사과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를 아예 태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 한계점을 네. 계속 노출하고 있다. 근데 주변에서 아무리 뭐 박정훈 의원이든 뭐 배현진 의원인가요? 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용비어천가를 불러줘도 네. 띄우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에두벌룬인데 네. 펑크난 에두벌룬 못 듭니다. 제가 볼 빵꾸난 때는. 거다. 전문용어로 빵꾸라고 하는데 펑크난 에드벌룬 아니냐.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이러면 진정성 있게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유체이탈 화법 아니면 뭐가 예를 들어서 건너뛰기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꼭 그 알맹이는 빠뜨리고 핵심은 빠뜨리고 그냥 그리고 건성건성으로 프레임 바꾸는 거 잘하고. 프레임 전환을 잘하고. 그게 이제 윤석열 따라하기 비슷한 그렇죠. 거죠.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딱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태가 국민을 무시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얼렁뚱땅 모르겠지. 그렇죠. 아니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히 알고 예. 있어요. 유권자는 항상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얼렁뚱땅 마치 프레임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당이 나를 픽박한다. 물론 그런 성격도 있죠. 근데 네. 그런 성격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왜 두 개 IP로 1,400개가 넘는 그게 쓰여진 거야에 대해선 여전히 함구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정치하려면 이 부분이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상처를 준 부분이 있다. 제가 이게 좀 부적절한 비유일 수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한 패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가족들 네. 무슨 뭘 쓴다 이렇게 다 생각해 동원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갈등이 있으면 당 대표가 정치력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뭐 본인은 나중에 알았다고는 합니다만 이거 관리를 못 해가지고 대통령을 직격하고 예. 막 김건희를 막 엄청 비난하는 그런 걸 썼다는 게 그게 용서가 되는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치 그 풍토라고 해야 됩니까? 네. 너무 웃기잖아요. 수준이 수준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아니 당 대표식이나 돼가지고 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김건희 씨의 여러 네. 가지 의혹이나 문제가 있으면 정말 앞에서 얘기해야지. 그렇죠. 앞에서. 정면 승부를 그래야죠, 해야죠. 그래야죠. 딱 앞에 놓고 네. 이재명 대통령 당시 당 대표 시절에 적어가지고 가서 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를 해야 정치력이 있는 거지 뒤에서 식구들 전부 동원해가지고 꽁얼꽁얼 된 꽁얼꽁얼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그리고 보면 저 뒷담화 사람이 같은 죽고 거기에다가 거죠. 지금 하는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단식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 쇼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동훈 대표나 전 대표나 장동욱 현 대표나 똑같은 수준의 정치를 하고 정치인들이 있으니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국민의힘 당원들이 참 어. 보수 유권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 당을 상실 민주당은 너무 싫고 네, 국민의힘이 그러시겠죠. 있어야 되는데 이 당의 수준이 이 정도여서 야 도무지 이건 못 봐주겠다 이런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 장미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그렇죠. 국민은 다 보고 판단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바보가 두 명 있죠. 네. 장동혁, 한동훈. 그 제가 노래 제목이 생각이 나서 어. 그 박명수 씨가 불렀던 네. 바보에게 바보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그런 노래가 있어요? 바보에게 바보가 명곡이에요. 제가 노래방 가면 매일 부르는 노래.
가끔 고백할 때도 쓰는 노래. 아 진짜. 네. 바보가- 바보에게 바보가인데 네. 지금 보시면 두 바보 중에도 또 평가를 받거든요. 네. 최근에도 갤럽에서 조사를 하니까 장동혁, 한동훈 누가 더 오르냐. 네. 당원 게시판 징계가 맞냐 아니면 한동훈의 저항이 맞냐. 네. 했더니 장동혁 쪽 바보가 2배 높게 나와요. 한동훈 쪽 바보보다. 그럼 더 큰 바보는 좀 더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예. 저렇게 장동혁 바보가 아니 뭐 바보란 게 비유입니다. 요 노래 예. 제목에 빗대자면 저렇게 엉뚱한 짓 하고 해기한 단식해가지고 정치판에서도 희화화되고 있는데 그 바보보다도 본인이 훨씬 더 박한 평가를 받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정계를 은퇴하든지 좀 결단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주변 분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참 이 볼성 사나운 꼴 사나운 걸 더 봐야 되는 게 참 비극 아니냐. 그러니까요. 하여튼 국민의힘 얘기는 하면 할수록 진짜 우리도 수준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당이 좀 정당답게 새롭게 좀 그 태어나야 그때야 당명만 그냥 딱 바꿔가지고 마치 새로운 당이 된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바꾸는 정당 개혁이 있을 때라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 한 듭니다. 말씀만 보태면요 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국민의힘은 죽어야 다시 살기 때문에 죽으세요 지금. 죽어라. 아니 변화로는 안 된다니까요. 죽어야 다시 사는 그 사직생의 네. 그 태도로 임해야 아마 정치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죽어야 된다. 근데 안 죽으려고 자꾸 발버둥 치니까 네. 변화하려고 쇼만 하고 분칠만 하니까 네.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된다. 죽어야 산다. 예, 역시 저 보수의 종말 저자답게 세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 어제 청와대에서 새로운 정무수석으로 홍익표 전 원내대표를 지명했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출근하신 걸로 알고 내일은 이제 국회에도 와서 정식 인사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 홍익표 수석이 임명된 이유는 그 강원지사 출마를 이유로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임하면서 이게 일종의 이제 바뀐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 청와대발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분석이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 일각에서는 아마 지금 거론되는 분들에 뭐 한정될 거다 하지만 뭐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의 네. 어떤 그 내심과 정치적인 어떤 그 스케줄은 외부에서도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되게 뭐랄까 질서정연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지금 질서정연하다. 청와대. 예. 뭐 저는 국민의힘이 논평 내는 게 참 어이가 없었던 게 뭐 경력 세탁하려고 청와대 갔냐 6개월짜리 갔냐 이러는데 이건 정치의 기본인 거예요. 예. 청와대를 가서 국가를 위해서 어쨌든 봉사할 기회를 얻고 네. 그것이 또 선순환해가지고 지방선거에서 내가 쓰임이 있다면 하는 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비판의 지점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제 공격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인상을 받고 홍익표 정무수석은 대단히 적임자죠. 네. 왜냐하면 원내대표 할 때도 굉장히 소통 위주로 그리고 원활하게 무리하지 않게 했던 그런 대표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얼마나 평가가 좋았습니까? 네. 그 연장선상에서 또 이 야당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그 행보를 이재명 정부는 가져갈 거다. 또 인사로 그 신호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 인사를 잘한다.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60%대로 형성되고 있는 배경에는 전 인사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요.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동안 정권 초기에 네. 대통령실을 갔더니 무덤 같았다라는 곳에서 정말 초기에 재건하고 이 모든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역할을 전 충분히 했다라고 보고 앞으로도 지방선거를 출마를 하면 뭐 지금 강원지사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뭐 나가신다고 하면 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임으로 임명된 홍익표 신임 민정수석도 원내대표를 지냈고 이 정치권에서 그래도 두루 신망이 높은 분이거든요. 꼭 이재명 대통령과 뭐 가깝고 최측근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꼭 내 사람 아니어도 일 잘할 사람 갖다 쓰겠다라는 네. 대통령님의 그 일관된 인사 철학이 반영된 인사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참 그 청와대 네. 비서실은 대통령 비서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국민들이 좀 안정감을 좀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선 좀 당혹스러운 게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저희 취재 편의점 와서 처음 하셨거든요. 그렇죠. 서울시장에 나가신 네, 거. 그래서 생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또 이렇게 또 그래서 조율이 될수 있으니까. 서울시장 점점점 이렇게 됐는데 네. 저는 확실히 정무수석에 맞게 정무 판단을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정원호 성동구청장 그리고 당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선 통과도 쉽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지혜롭게 잘 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첫 번째 선고가 나왔어요. 징역 5년. 과연 적절한가? 다 떠나서 초범이 웬말? 뭐 이런 그렇죠.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냥 재판에 관용억구 같은 거다. 뭐 그동안 뭐 전과가 없다. 뭐 이 얘기 그냥 한 거다. 판사가 다양하게 평가가 좀 나올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쭉 들었어요. 1시간 이제 그 생방이 예. 됐잖아요. 예. 그런데 되게 꾸짖을 건 또 꾸짖고 뭐 무죄 나온 것도 그 외신에 알렸던 그런 부분이라서 네. 아니 그래 이게 뭐 이제 부적절하지만 법률 평가를 했을 때는 아주 이제 그 좀 코하면 되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오케이. 네. 그런데 10년 구형이 있었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건 재판부도 인식하고 있다는 그 흔적이 판단에 곳곳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선고를 할 때 막판에 이 처단형 계산을 하는데 양형 기준 안에서 계산을 했네? 여기부터 좀 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 특검에서는 이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 5년 그리고 뭐 국무회의 심의 방해한 부분 뭐 3년 그리고 나머지 2년 이래가지고 이제 10년 합산을 했었던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양형 기준표는 상당히 약하거든요. 네. 특수 공무집행 방해 가중 요건을 하더라도 그런데 저희가 통상 보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는요 실무에서 제일 많은 사건은 술 먹고 출동한 경찰 때리는 거예요. 그거를 약간 제일 많은 양태로 해서 양형 기준표도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나쁘다고 해서 구속 기소를 뭐 원칙으로 해라 막 이런 지침을 검찰이 내린 적도 있어요. 그 네. 정도만 해도. 예. 근데 그거를 그 기준표 안에서 보내. 왜냐면 구형은 그 양형 기준을 뛰어넘어서 구형을 하긴 네, 했거든요. 양형 기준을 뛰어넘으면 판사가 왜 그랬는지 그냥 설시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참 안타깝다. 네. 이게 그냥 양형 기준표에 얽매여서 선고를 할 그런 비난 가능성이었나. 총을 보여주라고 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호처를 막 네, 네. 사병처럼 용병처럼 부렸는데 네. 그거는 참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이 백대현 재판장 그래도 재판 진행의 면에서는 좀 상당히 잘 진행해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저도 그 판결문 낭독하는 거를 다 들어봤는데 이 선고형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재판 잘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죄로 줄 부분은 법리적으로 논증을 해서 네. 무죄를 줬고 또 대부분 그동안에 윤석열 쪽에서 시비 걸고 꼬장 부렸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재판부가 합법이다라고 네. 다 그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완결성 있게 잘 가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양형을 계산하면서 내란인데 뭐 초범이고 뭐 나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양형으로 고려될 수 없는 사정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는 범죄를 재범, 삼범 상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네. 이거는 초범을 고려해서 깎아줄 수 있는 범죄가 애초에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초범이라서 깎아준다라는 저런 해괴한 논리, 전 이런 부분은 참 사법부가 여전히 내란을 단죄하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나가게 하는 네. 그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해서 전 상당한 의문을 낳는 그런 저는 상당히 전 잘못된 네. 양형 아니냐. 이건 항소심에서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항소심에서 지금 있는 양형을 더 올려야 그렇죠. 된다. 저는 9년 정도를 예상했어요. 9년. 아니 네. 저도 9년 그 근데 많이 저는 봐준 왠지- 거거든요, 사실은. 왠지 저는 반타작 절반할 것 같다라는 느낌에 느낌적 느낌이 왔어요. 구형이 한 절반 네. 나오니까. 늘 그렇게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기계적이라는 네. 건데 내란 앞에서 기계적 균형 가잖아요. 내란범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네. 기만적 중립을 하는 겁니다. 기망적 기만적 중립. 기만적. 그러니까 자기는 기계적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하겠죠. 네. 아 나는 보수에서도 욕 먹고 진보에서도 욕 먹고 응. 뭐 중도는 박수치고 네. 참 잘했어.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란 같은 걸 놓고는 그런 식의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백대현 재판장도 너무 특수하고 너무 중요한 사건을 너무 일반화해서 네. 전 잘못된 법리를 좀 적용한 거 아니냐 그런 좀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근데 어쨌든 2월 19일이죠. 네, 중요한 맞습니다. 것은 이제 지규현 판사의 내란 재판,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대한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그 백대현 재판장의 재판 과정에서 사실
윤석열 내란 수계에 적용될 만한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선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잘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소기각 결정이라고 하는 이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반도 많이 짚었거든요. 네. 윤석열 쪽에서. 예. 그걸 백대현 재판장이 싹 다 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시끄러 임마 쫙 덮어버린 시끄러 거예요. 임마 이렇게 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더 이상 그 지기현 재판장도 물론 이제 예. 21일에 예. 이진관 재판장 것도 한번 또 봐야 되는데 그렇죠.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이진관 우리가 재판장이야 뭐 저희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예. 이진관 재판장도 뭐 끝까지 우리가 더 예.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더 이상 윤석열 쪽에서 지기현이 공소기각 결정 가지고 장난칠 부분은 전 충분히 봉쇄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백대현 재판장도 잘했는데 아니, 잘했으면 좀 끝까지 잘해서 잘하지. 박수도 좀 받으시지. 네. 그걸 마지막에 이상한 논리로 양형해서 네. 헷가닥 하니까 네.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절반으로 법원도. 깎아주니까 왜 이렇게 이러냐. 합니까 진짜. 예. 이제 그나저나 21일 날 정말 이슈가 많네요. 그날 대통령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도 빅데이죠, 있지. 그날이죠. 빅데이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선고 공판이 예정이 그 돼 있어서 내란과 관련된 첫 선고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내란과 있지. 관련된 의미가 첫 번째 있습니다. 선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다 떠나서 한덕수 재판과 관련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이 중형이 선고될 전 그럴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이 비교적 한 5년으로 끊었으니까 네. 이거 뭐 여파가 미치는 거 아니야? 그런데 5년으로 낮췄던 실제로 초범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판결을 다른 사건 받아봐도 정말 네. 유의미하게 감형되는 사연 전혀 아니고요. 음. 이제 유의미하게 감형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 국무회의 문서를 사전에 이거 부서하는 걸 다 가짜로 썼네. 그리고 그걸 네. 문제가 될까봐 폐기했네. 그런데 이거는 윤석열이 주도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네. 근데 주도적으로 한 건 누굴까요? 누구라고 전제하는 걸까요? 이건 네. 한덕수예요. 왜냐면 한덕수 씨의 여기 뭐 위증 또 내란의 방조 주요 임무 종사 거기에 또 이 부분도 있거든요. 대단히 주되게 했다라는 부분들. 네. 그리고 내란이라는 점에 아까 신 변호사님 짚어주셨지만 첫 그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란인지 네. 아닌지 예. 그 불법성이 어느 정도인지 예.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이거는 중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15년이 나온 것도 그런 맥락인데 최소 저는 10년 이상 나올 거다 생각합니다. 10년 이상. 예. 어떻게 그리고 저도 보세요? 이진관 재판장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네. 제가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사실 그동안의 삼특검이나 뭐 백대현 재판장에 대해서도 박수를 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특검 같은 경우도 잘 해온 것도 있지만 네. 마지막에 뭐 검찰 라인이나 법무검찰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의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수를 칠 수가 없었고 백대현 재판장도 저 진짜 박수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양형에서 이렇게 틀어버리니까 예. 또 박수는 못 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국민들의 의지를 담아서 저는 이진관 재판장께서 저는 반드시 한덕수한테 저는 중형을 선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법정 구속까지 시키시라. 그렇게 되면 예. 국민들이 박수 칠 겁니다. 법정 구속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이거는요.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한덕수에 대한 구형 자체도 매우 낮다는 얘기가 많아요.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형에 구애받을 필요 없으니 저는 한 20년 선고하고요. 네. 법정 구속을 시키면 예. 그래도 사법부에 주류는 지금 엉망이지만 네. 그래도 사법부 고쳐서 쓸 수 있는 기회는 있겠다라는 국민적 시각은 생길 거거든요. 이진관 판사의 이진관 선고를 재판장의 통해서 이 내란 선고 예. 이게 가장 전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선고량을 구형량보다 높이고 법정 구속을 시키면 네. 전 이진관 재판장한테 저부터도 예. 좀 박수 칠 겁니다. 예. 뭐 사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려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뭐 백대현 재판장도 제가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양형에 있어서의 그 기만적 중립론에 빠져 있는 부분은 비판해야죠. 네. 그래서 법원을 더 일깨울 필요가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사법부가 좀 전향적으로 변화된 태도를 보여야 지기현 재판장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서 내부 통제까지 가능하다. 전 이런 복합적인 의미에서 저는 가장 중한 네. 형을 좀 선고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법정 구속이 되면 그 또한 좀 새로운 단초를 여는 길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2차 종합 특검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2차 특검을 구성을 해서 새로운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늘 뭐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비번이 열렸다고. 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국과수가 했더라고요. 예, 국과수가 놀라운 또 거기 천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성과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숨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방대한 휴대폰 기록이 있을 거다. 근데 조은석 특검팀이 이거를 반드시 쥐고 있었을 텐데 왜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까라는 거는 좀 의문이에요. 근데 여하튼 이제 2차 종합 특검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더 밝혀지게 될지 진짜 귀추가 주목된다 생각이 좀 됩니다. 뭐 앞으로도 기자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니까 또 이제 취재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내란 수사에 있어서는 이제 2차 종합 특검도 들어가는데 뭐 네. 특검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들께서 100% 해결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 못 가지실 것 같거든요. 한 뭐 잘 되면 다행인데 네. 뭐 안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좀 보류적인 마음으로 지금 계실 텐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 이진관 재판장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도 전 너무 큰 역할 해주셨다고 전 보거든요. 네. 뭐 티끌 하나 트집을 잡자면은 이하상 변호사 감치 그 집행 안 한 거 예. 그거 하나 빼고는 저는 솔직히 흠잡을 부분이 없어요. 예. 이진관 재판장은. 근데 이번에 마지막 선고 근데 그 부분에서 감치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어떤 수단으로 악용될까봐 네. 장애인이 그래서 없으니까. 못한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그렇죠. 뭐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 볼 수도 있는데 뭐 예. 법질서를 세우는 차원에서는 뭐 약간 티끌 같은 이제 뭐 지적만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네. 너무 지금까지 잘해 오셨기 때문에 예. 뭐 앞으로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그러니까 음. 헌법소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시기를 전 정말로 기대하고 네. 정말 바랍니다. 근데 다 떠나서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유죄 취지의 선고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징역 뭐 5년이 맞습니다. 됐든 10년이 됐든 나왔으면 이 체포방해에 맞아요. 실제로 그 뭐라고 됩니까?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던 방금하게 됐던 국민의힘 45명인가? 45명 예. 국민의힘 의원들 뭐 어떤 차원에서라도 자신들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니까 우리가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 법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면 네. 국민들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애를 태우고 마음을 이렇게 태웠던 부분에 대해서 네. 불안감을 줬으면 사과해야죠. 딱 없었던 일처럼 예. 얘기하면서 정치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이게 그래서 윤석열이 그런 계엄 성공했으면 어쨌을 거예요. 이 의원들 그러면 네. 묻는 거예요. 이자들은 정말 이익에 부합하는구나. 국민은 없구나. 역사 의식은 없구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변명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네. 아 정말 무책임한 걸 넘어서 어떻게 저를 포함한 국민들을 이렇게 농락시키나 진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요 발언을 했던 나경원 의원 정도는 당연하죠.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김기현 김기현 전 있고. 대표도 근데 있고. 저는 저 사안을 보면서 저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말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거는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고 싫어하는데 네. 행위에 대한 거는 단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면책특권이 있고 불체포특권이 있다고 해서 네. 법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저 행위는 이미 뭐 재판장 그 백대현 재판장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가서 인간띠로 막은 거예요. 저 특수공무집행 방해거든요. 네.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됩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저거는 말이 입건이 아니잖아요. 돼 있죠. 입건이. 그렇죠. 입건돼 있고 예. 저거는 수사를 통해서 예. 처벌을 해야 돼요. 왜? 예. 저거 처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또 또 하겠죠. 합니다. 예. 지금 지기현 재판장 룸살롱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룸살롱 갑니다. 예. 그러니까 제재를 안 하면 또 가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저 행위도 공권력 위에는 누구도 있을 수 없다라는 이 공화주의의 가장 큰 대원칙을 예. 법 앞에서의 평등 아닙니까? 이걸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구현하지 않으면은 어떤 정부가 와서 그럼 구현을 하겠습니까? 저도 그 점이 저는 제일 행위에 답답해요.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되고 뭐 저 40 몇 명 다 처벌할 수는 없겠죠. 물론 저 안에서도 실형 살아야 될 사람이 있고 누구 뭐 집행유예를 빼줄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옆에 서 있던 사람들 네. 그거 경중 가려가지고요 주범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 저는 해야 네. 전 그래야 단죄가 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또 검찰 개혁 앞에서 특히나 그 중수청, 공소청, 그 입법 공청회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돌아가는 게 보면 너무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말씀 주신 대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선례가 생겨야 되고 지기현 판사의 룸사롱 의혹을 포함해서 그밖에 다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힘 있다고 다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 그런 거 유권 무죄죠. 유권 무죄. 예, 네, 힘 말도 안 있다고 되죠. 봐주고 돈 있다고 봐주고 이런 세상을 끝내야 된다. 예?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그토록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한 게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여태 그런 세상이라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단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신 변호사님이 아니 주신 그리고 걸로. 더 중요한 건 저 사람들 국회의원들 40 몇 명 네. 내란의 공범으로도 수사받아야 될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란의 선전선동에 있어서는 정말 명확하게 저는 혐의가 똑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란의 공범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대할 필요는 없다. 제가 뭐 국민의힘 다 싸잡아서 뭐 내란당이다 이러면 저분들이 뭐 반대는 하죠. 우리 안에는 내란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저 안에 가서 지금 체포방해를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한 저 44명은
누가 뭐라 해도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 아니 공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공범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자비를 베풀고 관용을 베풉니까? 오히려 더 엄단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 뭔가 부분을 잘못 구별해서 돌아가고 봐야 있다. 되는 거예요. 예.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대선 끝나고 해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살짝 무뎌지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 그럴수록 훨씬 더 감각,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우리 법질서에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에 관련된 속보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청문 대상자가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서 선서를 하고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정회를 하든지 해라. 불러서 검증을 하고 따져라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짜를 다시 잡아야 된다. 딴 날로 다시 하자. 이제 이런 얘기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 위원장인 이미자 위원장은 청문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열만큼의 자료 제출을 해라. 그러면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하겠다. 근데 참 지리지리합니다. 예, 지리지리합니다. 이런 식의 논란. 아마 지금 국회 현장에 이해운 후보자를 비롯한 기재부 예산처 관계자들이 다 와 있을 텐데요. 저렇게 되면 또 하루를 날리는 거예요. 아무 그렇죠. 일도 하지 않고 공전하는 공직자들을 거죠. 불러다가 하루를 또 공전하고 정말 얼마나 시간 한 수간이 각자 일해야 되는 시간이 바쁩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저렇게 하루를 또 공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다 떠나서 방금 전에 국무총리의 입장이 좀 나왔는데요. 이해훈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는 것이 궁색하다라는 SNS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이해훈 후보자, 답하는 것은 이해훈 후보자의 몫이다. 그러나 검증은 국회, 특히 야당의 몫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후보자가 거짓 변명을 할까봐 여야가 합의하기로 해서 했던 청문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문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니냐, 해명될까봐 두려울 게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해훈 후보자의 문제가 지금 총리나 어제 나왔던 청와대 입장은 이제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청문회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의혹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서 이 정도 상황에서는 뭔가 정리정돈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판단도 드는데 총리나 청와대의 판단을 염두에 볼 때 오늘 만약에 이 청문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임명의 가능성이 국민의힘에 의지와는 다르게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명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 검증을 하겠다는 언론에서도 당연히 검증을 하지만 그 수위와 무게감과 그 네. 정도는 청문회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절차 속에서 검증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엔 당연히 응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의 기류라면 국민의힘 벼르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못한다고 하면 너네는 검증할 생각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무게감과 그 부담은 훨씬 덜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상황을 의도하나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소송 절차에서도 당사자가 예. 안 나가면 이제 무변론 승소 판결도 나와요. 기계적으로 이기는 본인이 거예요. 포기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엉뚱하고 해괴한 짓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참 속상하고 답답한 건 뭐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5,200만 분의 시간이다. 공직자의 1분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초를 아껴가지고 맞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평가도 많은 것인데 네. 왜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하는 똑같이 선거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들은 저렇게 하루라는 시간을 허송하고 저렇게 과거의 조선시대부터 예속 논쟁 보듯이 왜 저렇게 시간을 허비하는지 정말 참담하고요. 네. 저는 이미자 위원장 본인이 뭔데 판단을 합니까? 아니 자료 제출의 충분성을 자기가 다 판단합니까? 네. 본인이 판단 주체가 아니에요.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도 질타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따져야지 짐이 곧 국가입니까? 이미자 의원이 국회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저런 네. 식으로 이혜원 후보자에 대해서 저도 비판적인 입장입니다만은 더 비판하고 싶은데 네. 왜 입틀막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거는 어처구니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의도, 그걸 저는 좀 더 면밀하게 더 깊숙이 더 헤아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만찬이 예정이 돼 있네요. 원래 예고가 좀 돼 있었습니까? 원래 최근에 네. 그 방일 성과 관련해서는 오찬이 최근에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예. 그 예, 뭐라 해야 집권 원내 야당이라고 지도부. 해야 됩니까? 뭐 이게 국민의힘을 제외한 예. 개혁신당의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를 예. 포함해서 모였었죠. 야당까지도 모였었죠. 그런데 이제 여당과 별도로 네. 이제 현안이 워낙 많으니까요. 이제 검찰 개혁도 그렇고 예. 뭐 청문회도 이건 국회의 시간인 거고 예.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청법 이제 뭐 공소청법 주수청법도 입법으로 보완이 돼야 예. 되는 거고 아마 이 외교 성과와 관련해서 공유하는 자리에서는 이런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는 이제 다른 쉽지 야당 않았겠다. 인사분들도 계시기 예. 때문에 어려웠을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계속 대화하고 그 어떤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좀 단시간에 다시 자리가 마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리얼미터 조사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3.1%로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일부 상승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 검찰 개혁의 이슈가 나오면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인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중수청, 공소청, 듣도 보도 못했던 수사사법관 이런 제도가 나오면서 사실상 민심이 많이 출렁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검찰 개혁의 이슈는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주가가 지금 4,800, 5,000 네.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검찰 개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말 잘 해내야 될 네. 저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지금 사실 국회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조국혁신당은 상당히 강한 반대를 좀 하고 있고 특히 네. 법사위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는데 거기에 또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조국혁신당과 같은 유사한 입장을 내는 분들이 정성호 장관하고 크게 대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이 정부의 입법 예고안 아닙니까? 예고라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앞으로 이 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더 좋은 안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가장 시작 단계일 뿐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비판만을 쏟아내면서 정성호 장관을 일방적으로 저는 좀 때리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저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도 사실 어떤 논의에서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내란을 동조하는 사람들 빼고는 네. 윤석열 시대의 검찰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게 저는 80%의 동의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일반 민생 사건, 일반 형사 사건. 아마 우리 장윤성 기자님은 경찰서에 뭐 고소 고발을 주로 당해서 가시지만 네. 고소 고발을 하러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사기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 뭐 그렇습니다. 폭행 피해자 얼마나 많습니까? 예. 민생 사건.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통제 차원에서 네. 경찰의 수사 독점을 그럼 놔둘 것이냐. 음. 뭐든지 우리가 독점이라는 것은 네. 늘 문제를 발생시키잖아요. 네. 그럼 이 경찰의 수사 독점에 대해서 경찰 출신 인사들 뭐 이철규, 이만희, 김석기, 네. 뭐 서범수 이런 경찰 출신 의원들이 많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권한을 독점했을 때 피해자들이 입을 피해를 미리 그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네.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좀 하면은 저는 합리적인 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극단의 이론을 가지고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를 뭐든지 하지 말아라. 네. 지금 이렇게 가면서 이게 좀 꼬여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보면서는 이거 이렇게 더 장기화할 수는 없고 예. 좀 조기의 방향성은 저는 빨리 좀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내에서는 좀 이게 보안 수사권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네, 이 검찰 개혁의 주요 비전을 그러니까 내일도 이루어지는 토론회가 보니까 각자 한 5분에서 10분 정도씩 발제하고 그걸 그냥 쭉 듣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 핵심은 당은 그 뭡니까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의견 수렴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법안은 숙의는 당에서 하되 정부가 의견 수렴의 주체는 정부가 되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 법안은 정부안으로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걸로 보입니다. 그럴 때 이제 당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당
민주당의 의원 입법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은 꽤 것들이 많지 있죠.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정리종합해서 하나의 안으로 하는 건지 아무래도 해야 어떻게 되겠죠.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정부안이 큰 틀에서 가장 정교하게 현 단계에선 나와 있는 건 부인할 수 없고 네. 이제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논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입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국회 시간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근데 제가 좀 공감이 됐던 표현 중에 하나는 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했던 네. 건데 기본적으로 조각을 할 때 코는 대단히 크게 만들어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고 네. 정교하게 마무리를 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큰 코가 왔다라는 표현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예. 그걸 어떻게 조각할 것인지에 문제가 있는 거고 정책의총을 거쳤잖아요. 근데 정책의총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이게 굉장히 좀 아주 엄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묻지도 말고 뭐 이런 기류였다기보다는 이건 어떻게 설계된 거고 이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대안이 도출된 거고 이걸 좀 확인하는 자리였었다고 제가 들었고 네. 이 최근에 있었던 정책의총은 그러니까 이건 제도 설계와 이런 어떤 하나의 청을 만드는 거는 정치 슬로건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공백이 없이 피해자든 피고인은 정확하게 단죄를 하고 네. 피해자는 정확하게 구제를 해줘야 되는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대안은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열어놓고 좀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도 정확할 한 것 같습니다. 말씀만 보태자면 이 검찰 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저는 우리가 출발점을 잊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노무현 정권 때부터 계속 했던 네, 건데 네. 가장 논의의 출발점은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같은 검사가 꼭 윤석열 아니더라도 예. 다른 홍길동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같은 짓을 하면 나라가 거덜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아야 된다. 그렇죠. 그럼 그게 그 시작이 왜 시작이 됐냐? 예. 검찰은요, 뭐 예.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의학과 있고 내외산소라고는 필수 의료 있어요. 이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의료 개혁을 말하면 어딘간 안 맞겠죠. 네. 그럼 필수 의료를 말하면 필수 의료 개혁을 말해야 되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억강부약 특수부를 억제하고 형사부를 부강하게 만드는 억특부형이 원래는 검찰 개혁의 시작점이었는데 이걸 거꾸로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네. 억형부특을 했어요. 형사부를 억제하고 특수부를 부양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에 2017년도부터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를 늘렸고 그게 전 핵심이라고 보고 2019년도에 검찰총장 윤석열 취임할 때 네. 대검에 간부 자리가 8개가 있어요. 네. 거기에 무려 7자리를 특수부로 채워줍니다. 그랬죠. 심지어 형사부장도 특수부 조상준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도 배성범 중앙지검장 특수부 출신이고 네. 1, 2, 3차장 중에 2, 3차장이 다 특수부입니다. 당시 조상- 송경호도 있었고. 조상준이 마지막에 국정원의 기조실장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억특부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억형부특으로 갔기 때문에 네. 이걸 바로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당시에 특수부가 그럼 그렇게 클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 형사부한테 네. 그러니까 경찰이죠. 네. 당시 경찰에게 형사부 쪽에 수사 종결권이라고 하는 네. 불기소권이거든요. 네, 네. 그걸 넘겨주면서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부도 그대로 남겨놓으니까 윤석열 한동훈 그자들이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뒤통수도 치고 과잉 수사도 하고 그 피해가 그 뒤에 이재명 대표 그리고 송영길 대표 뭐 노웅래 의원 줄줄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억특부형을 하자. 그래서 네. 저는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는 특수부를 쪼개고 네. 다시는 윤석열이 못 나오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찬성하고요. 남은 건 부형, 형사부를 그럼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 돌릴 것이냐. 이 논의를 저는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걸 지금 통으로 묶어서 검사들은 수사에 대해서 쳐다도 보지 말고 들여다도 보지 말고 쳐다보면 윤석열이가 나올 거야라는 그 논리적 논증은 상당히 저는 허점이 많다. 근데 이제 이 어쨌든 부분을 좀 논의를 좀 그쵸.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 이번 검찰 개혁의 설계 자체가 누구를 위한 방식인 거냐, 국민을 위한 검찰인 거냐, 검찰을 위한 검찰인 거냐. 근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자문위원단의 판단 일부 6분이 이제 사퇴를 하셨는데 이분들의 판단은 이건 검찰을 위한 검찰주의자들의 이익을 위한 걸로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내일 있을 공청회에서 어떤 내용이 좀 치밀하게 되는지 저희들도 좀 지켜보면서 보도를 해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분들 사퇴하신 분들도 변호사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토론을 앞으로 할 기회가 한두 차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면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제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럼 과연 이게 검찰주의자 뭐 어떤 주장을 하면 검찰 편 이런 식으로 이분화해가지고 이게 그럼 과연 해결이 될 것이냐 아마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한번 논의는 좀 해봐야 된다. 지금은 입을 떼는 순간
저는 피해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네. 제가 검찰권 과잉을 대표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가서는 이게 합리적인 토론은 매우 어렵고 그 네. 피해가 국민에게 가고 그럼 잘못된 설계를 한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분인데요.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제명의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해달라라는 입장인데요. 그 늦었지만 김병기 전 대표의 이런 입장은 잘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인을 위해서 잘 하신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억울한 부분도 본인 주장에 따르면 없지 않죠. 많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당을 떠나서 당의 부담을 주는 선택을 더는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일단 제명 조치가 나왔고 재심을 하지 않으면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의총을 거쳐가지고 마침표를 찍는 절차가 있는데 아마 사실상의 이제 출당 조치로 지금 현 상황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이분도 사실은 막판에 나온 것들은 정말 국회의원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걸 의심하게 되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 샘플로 딱 뽑으면 지금 이런 식의 태도가 나오니까 국회 불신에 저는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도 네.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내 스스로 떠나겠다. 늦었지만 네.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수사 받으면서 본인의 억울함이 있다면 네. 그 절차에서 해명하고 해명이 되면 그때 돌아오는 것이 정치의 프로세스 아니냐. 네. 저 그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휴먼 에러가 아니라 휴먼 크라임이다라는 윤리심판원장 한동수 변호사의 충고를 좀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그 촛불혁명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주역은 지금 애청하고 계시는 취재 편의점 애청자들을 포함한 전 국민이셨다. 그런데 이제 권력이 좀 생기니까 이것을 좀 망각하고 해이해지고 마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오만한 생각으로 혹시 뭔가 좀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에 대한 경고음은 앞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 같은 매체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민주당 그리고 혹시라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비판, 경고하면서 국민의 뜻이 민의가 잘 수렴되고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도록 저희가 감시견, 워치독으로서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 관련된 인사청문회 소식은 저희 취재 편의점 채널을 통해서 계속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 변호사님 따뜻해 보이네. 너무 따뜻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